우리 법은 통상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될 경우에는요, 일반 폭행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행 때문에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택시비 계산하게. 안경. 아이고, 문. 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택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 기사가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제 카드 주세요, 결제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이 남성 지금 발로 굉장히 자리를 차고 있죠. 이 손님이 바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난동을 부리고요. 택시비 계산하라니까 욕하고요. 차를 발로 차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팔을 뒤로 꺾어서 지금 폭행하고 주먹질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계속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를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 영상 보면 막 팔까지 꺾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긴급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면 이게 자칫 굉장히 큰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건 가중처벌이 된 겁니까? 이 사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해죄로 의율이 돼서 벌금 300만 원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요금을 받기 위해서 정차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인 특가법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주문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운전자 폭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그 이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뭐냐면요. 운전 중인 운전자를 저렇게 가해했을 때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뭐 정차에 있다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차의 이유도 살펴야 되는 것인데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가 아니라 저렇게 잠시 뭐 신호대기를 한다라든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정차했을 때 폭행을 했을 때 특가법 적용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특가법 적용됐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졌을 텐데 이게 벌금 300만 원에 끝났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주장은 저게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사소송까지 가지도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저 사람은 형사소송 단계에서 형사처벌되기 전에 이미 합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간 사안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가 많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상당히 아쉬운 사건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 그냥 나는 거야. 그래서 없어. 담배 태어나서 다 가. 끝이 본다고 하니까. 왜 안 해? 시원하게 갔다 옵시다. 아니, 사고가 나면 그냥 나는 거라니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중3 학생들입니다. 놀랍게도. 중3이요? 중3 학생 2명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중3 학생들이 지금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 차도요. 훔친 차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경찰 조사에 보니까 1시간 동안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그걸 타고서 지금 100km를 무법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니 이게 보면요. 욕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막 신호 하나도 지키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지금. 저 정도로 속도를 내면서 100km 가량을 어디가 김포, 인천을 강화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정말 사고 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저렇게 위험하게 질주를 하고 중3 학생 둘이서 저런 행동을 해서 10시간 만에 경찰에 결국 잡혔는데 황당하고 너무 무서운 그리고 너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중3 학생들이 마음 먹고 물색을 했다지만 어떻게 저렇게 쉽게 차를 훔쳐서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피해 차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출퇴근용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사업하면서 쓰던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방심했던 거죠. 거의 한 30분을 넘게 상상도 못하고 찾았죠. 과속만 일단 한 3개를 끊겨갖고 너무 이제 아찔했던 거고, 차도 뭐 완전히 그 잿더미 차로 만들 정도로 뭐 막 담배 피우고. 차가 완전히 그냥 망가진 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중3 학생이니까 이 2명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촉법소년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 14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반 형사 법정에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부정기형이 선고가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일반 형사법정에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길은 이미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접지 않거나 열쇠 차량 안에 두면 범죄 포잡될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열쇠로 물리적으로 돌려서 차문 잠갔지만 그렇죠. 요새는 버튼 하나 누르면 잠기다 보니까 깜빡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